안녕하세요. 안전한 투자로 편안한 노후 준비 중경투TV입니다. 네, 9월 4일 수요일입니다. 비트코인 57,800달러 마이너스 2.3%, 미국 증시 노동절 3일 휴가 끝나고 개장하자마자 마이너스 3% 빠지면서 전체 코인들 하락입니다. 미국 ISM 제조업지표 PMI 예상보다 낮게 나오면서 경기 침체 불안감이 커지고 있고, 9월 18일 연준금리 인하에서 파르장이 이번 달 고용 경기지표 나쁘게 나와도 선제적으로 25bp만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경기 침체 리스크는 큰데 대응은 약한 편이니까 나사 하락폭이 큰 거고요. 코인도 나사 영향을 안 받을 수 없고, 비트코인은 그나마 버티고 있지만 알트코인 하락폭이 큽니다. 이더리움 마이너스 3%, 리플, 소나나, 도지 모두 하락이지만 톤코인, 니어 프로토콜, 도지 이하의 알트코인들은 약한 펀드멘탈을 더 이상 못 버티고 매도를 하고 있고요. 나스닥까지 조정 오는 와중이니까 비트코인 당장에 7만 달러 반등 어렵고, 알트코인은 비트코인 횡보에 더 빠질 수도 있다는 거죠. 비트코인 도미어스는 54%로 8월 10일 전고점 54.2% 재탈환 준비 중입니다. 비트코인 도미어스가 60% 2019년 상승했던 고점인데 이제 6% 남았고, 그 정도 수준까지 올라가게 되면 알트코인도 본격 매수 타임이다 볼 수가 있는 거죠. 우선 리플, 도지 이하의 알트코인 하락이 큰데, 텔레그램 기반으로 한 톤코인 보면 CEO 드로프 프랑스 출국 금지 재판 중이라 힘을 못 쓰고 핵심 매물대 아슬아슬하게 뚫으려는 상황입니다. 5달러 지지라인 무너졌고, 비트코인이 혹시라도 5만 달러 초반 내려가면 쉽게 무너질 수 있는 라인이고요. 지난 비트코인 하락에도 톤코인하고 잘 버텼던 메인 알트인 솔라나 역시 핵심 지지라인 무너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트럼프의 지지율 상승이나 빠른 ETF 기대감으로 피보나치 0.5구간 석 달간 버티고는 있지만, 9월 나스닥 역사적으로 하락도 컸던 구간이고, 비트코인이 당장에 상승도 어렵기 때문에 솔라나 여기서 내려갈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9월 10일 TV 대선 토론에서 트럼프 우세하다면 약간 올랐다가 다시 지지라인 무너뜨리로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이더리움, 톤코인, 솔라나 이런 메인 알트코인들이 중소형 알트보다는 상당히 잘 버티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본격 비트코인 도미어스 60% 올라가려면 이런 메인 알트도 하락을 해줘야 됩니다. 진정한 코인 약세장으로 투심도 바닥으로 내려가면서 기술력 좋은 코인들 저점에서 싹 쓸어 담을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나스닥 폭락의 비트코인 상승도 녹록지 않습니다. 8월 6일 엔캐리 청산으로 내려갔던 49,000달러 피보나치 6189 구간 다시 한번 터치를 시도하고 있고요. 9월 10일 대선 토론에서 긍정적인 시그널 나오더라도 22년 11월 FTX 사태와 비슷한 추가 롱포지션 정산도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당시 여기 구간인데 나스닥은 22년 10월부터 본격 반등에 코인도 따라가나 했지만 FTX 파산 나오고 한 번 더 저점 만들면서 개미들 다 털어버리고 그제서야 본격 상승을 시작했습니다. 비트코인 나스닥에 커플링은 되어 있지만 상승은 나스닥 먼저 하고 비트코인은 한 번 쉬었다가 따라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대신 하락 올 때는 비트코인 먼저 하락했고 나스닥은 따라서 내려오는 움직임이 일반적이었고요. 대신 비트코인 하락 온다고 해도 올해 1월 ETF 통과로 강력한 펀드멘탈로 인해서 나스닥만 횡보로 박스권 만든다면 피보나치 6189 구간을 충분히 지켜줄 수 있습니다. 2019년 연중 금리 인하할 때는 비트코인이 382 현재 가격으로 생각하면 4만 달러 초반도 간신히 방어를 했을 건데, ETF 되어 있기 때문에 5만 달러 수성은 이전보다는 훨씬 더 용이할 것이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청산맵에서 봐도 54,000달러까지 롱 포지션 대거 올려있지 54,000달러 아래에서 롱이나 숏 잡는 비중은 상당히 적다는 점 알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연말 무난하게 불장에 오르면 9월이 반드시 양봉 전환이 되어야 되는데, 9월 초 나스닥 따라서 약간 조정 온다고 해도 파르장 9월 18일 금리 인하 동시에 50bp 데이터 보고 확실히 금리 더 내릴 수 있다 이야기만 해준다면 충분히 반등도 가능합니다. 때문에 단기 비트코인 하락에 1위 1비 할 필요 없고, 9월 10일 트럼프 12 대선 토론까지 호재가 절대 없는 것은 아니다 생각을 해두시고요. 그리고 이번 비트코인 하락의 주요 원인인 나스닥 보면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테슬라하고 반도체 섹터 모두 다 하락이지만 엔비디아 주가 보면 마이너스 9% 어느 기업보다도 하락폭이 가장 크다는 점 알 수가 있습니다. 엔비디아 2분기 실적 발표 이후 하루 만에 마이너스 8% 하락이고, 추가적으로 마이너스 10% 애프터장하고 같이 하락을 오는 건데, 이렇게 추가적으로 하락 온다
나온다는 것은 엔비디아가 주도주의 역할이 완전히 끝났다 봐도 무방할 듯 하고요. 엔비디아 실적은 잘 나왔지만 성장률 꺾였다는 거고, 이제는 엔비디아 영향보다 연준의 금리 인하가 어떻게 흘러가는 따라서 코인의 운명도 달라진다 볼 수 있습니다. 전체 주식 하락하는데 우리 테슬라 보면 마이너스 1.6%로 상당히 가격 방어가 잘 되고 있고요. 반도체 섹터보다는 이제 테슬라가 금리 인하로 인해서 상승하는 게 아닐까 기대감 높아지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8월 중국 매출을 보면 올해 6월부터 해서 여기 노란색 6월, 7월, 8월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작년 7월 흰색에서도 하락으로 예상보다 매출이 좋지 못했는데 3분기 연속 테슬라 매출 반등하면서 혹시라도 9월, 10월 역사적으로 테슬라 차량 많이 안 팔렸던 구간에서도 매출 늘어난다면 테슬라에 매우 긍정적이다 볼 수 있습니다. 8월 동안 테슬라는 전월 대비 플러스 37%나 매출이 증가했고요. 그리고 엔비디아 하락 오면서 다시 한 번 더 주목받는 인물은 올해 월 엔비디아 150달러에 전량 매도했던 드러켄 밀러이고요. 드러켄 밀러 워런 버핏과 함께 월가 투자 대가로 인정받는 인물인데 2분기 엔비디아 매도뿐만 아니라 1분기 매수했었던 러셀 2000 중소형 ETF 단기에 다시 한 번 더 매도하면서 중소형주 빠른 반등 오기는 쉽지 않다는 점 인식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2분기 들어서 드러켄 밀러 야심차게 매수한 기업은 미국 비트코인 스타트업 기업이 테라울프이고요. 테라울프 2분기 비트코인 하락 올 때인데도 209만 주 매수를 했습니다. 테라울프 주식은 2021년 11월 비트코인 신고점과 함께 가격이 43달러까지 폭등을 했었고요. 하지만 당시 비트코인 폭락과 함께 1달러 저점을 찍었고 드러켄 밀러 2분기 매수 소식에 3배 이상 상승했지만 다시 한번 더 비대칭 쌍봉 만들면서 내려가고 있는 주식입니다. 드러켄 밀러 엔비디아나 중소형 ETF 지난 매수에서 봐도 엔비디아 150달러 고점에 매도 잘했고 러셀 2000 ETF 역시 220달러 고점에 수익 보고 매도했다는 점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단기 방향성 흐름을 잘 읽는다는 거고, 앞으로 비트코인이 금은 원자재와 함께 달러 가치 하락으로 인한 상승이 기대된다 예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엔비디아 하락으로 한국 삼성전자 역시 마이너스 2.3% 하락오고 SK 하이닉스 또한 마이너스 6.9% 내려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주가는 올해 88,000원 고점 찍은 이후 피보나치 0.59원까지 하락을 오는데 미국 고금리의 삼성전자 하락 오는 경우는 1996년 IMF 터지기 직전에 비싼 구간이 있었고요. 당시 미국이 지속된 고금리에 경기가 잘 돌아가니까 삼성전자 역시 주가는 폭등을 했습니다. 하지만 금리 인하 구간 0.5 구간 먼저 터치했고 이후에는 피보나치 236 구간까지 빠지는 알트코인과 비슷한 움직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만큼 미국이 금리나 경기 침체로 돌아서며 한국 경제 더욱더 위축이 되면서 삼성전자 주가 역시 빠른 반등을 못하는 거고요. 거기에 엔비디아까지 거품 꺼지면서 주도주의 역할이 약화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주가 저로의 매수 구간이 점차 다가온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플 CEO 전격 한국 방문으로 리플 인프라 확장에 힘쓰고 있고요. 6년 만에 한국 방문한 것인데 소송 끝나고 미국뿐만 아니라 글로벌에서 리플의 영향력을 늘리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리플 가격 역시 나사 비트코인 가격에 당장에 반등은 못하지만 9월 2일부터 리플사에서 10억 개 락업 해제하고도 비트코인 하락에 리플 가격 하락장한 것은 상당히 선전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리플 CEO 한국 와서 리플 레저에 대한 새로운 프로그래밍 기능을 개발 중이고 한국과 일본에서 몇 가지 주요 발표 시작으로 리플의 인프라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한국에서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 금융기관과 협력 높여서 국제 리플 소금 인프라 구축을 하고 한국 은행들 역시 합작 법인 설립하고 정부도 블랙초인 사업에도 깊게 투자하고 있다 이야기를 했고요. 한국국민연금은 8월 최대 2% 자본을 코인 회사에 투자한다고 이야기를 했고 한국과학기술부도 200억 원 블록체인에 투자 중이다 언급을 했습니다. 리플 배짱이끌 9월 2일 10억 개 락업 해제를 또다시 했는데 8월 6일 125빌리언 시장 예상보다 20분의 1 낮은 벌금 확정에 소송도 종료되기 때문에 리플 사업 확장에 따른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더 디테일한 투자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커뮤니티로도 자료가 공유되니까 멤버십 가입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